빨간 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자 2호입니다. 네. 이분은 그 한 달여쯤 전에 출연하셨던 적이 있고요. 한국 전통문화 그냥 전통문화재단. 문화재단에서 네. 일하고 문화재단이요? 계시고요. 문화재단에서 일하고 계시고요. 진짜 성함이 2호세요. 그래서 남자 2호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거고요. 저랑 한 20년 지기 친구고요. 친구라고 그러면 억울하시려나요? 아, 나이 좋지. 나이가 한 살 차이라서 네. 그러니까 제가 어립니다. 예, 그런 분을 오늘 모셨고요. 지난번에 모셨을 때는 일 관련해서 하고 계신 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화, 전통 문화에 대한 얘기를 나눴고요. 좀 딱딱하게 얘기를 나눴고 오늘부터는 한 달에 한 번 고정으로 출연을 하셔서 사는 얘기, 그동안에 좀 독특하게 사셔서 그런 독특한 삶에 대해서 지난번에 너무 얘기를 못 나눈 것 같아서 그 한 달에 한 번씩 또 그런 얘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셨던 점 중에 하나가 제 왼쪽에도 그 남자분이 계시고 제 오른쪽에도 기술을 봐주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손으로 직접 타자를 못 쳐서 타이핑만 해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도 홀자가 들어가시고요. 제 옆에 무슨 홀자가 관련된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 궁금하셨던 것이 있나요? 제가 놓친 거 있으면 다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그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너무 한동안 방치해뒀네요. 너무 방치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하고 싶은 얘기 또 나누고 싶은 얘기를 하러 오셨으니까 네. 무슨 얘기부터 할까요? 우리 2호에 태어났을 때부터 얘기할까요? 저는 산부인과에서 태어났고요. 아, 그렇군요. 네. 좀 이씨 사셨나봐요. 그냥 옵셔리 살았습니다. 예. 그냥 가장 평범하게 살았죠. 대한민국의 하나의 국민으로서. 네. 그러다가 자네를 만난 거고. 어머나. 자네. 아는 누나를 만난 거고요. 네. 네. 그 유명한 교회 아는 누나.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불자로 알고 있는데 교회에 나오시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실까요? 여자를 봤다든지. 그러니까 사실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죠? 네. 여자입니다. 그 교회라는 의미가 옛날부터 연애당이라고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교회에서 뭐 이어진 커플들이 많이 있는데, 네. 교회에 좀 나오는 사심이랄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제가 겪어본 이호님은 조금 뭔가 다른 철학이 있으셨을 것 같아서. 철학이라기보다는 그냥 처음에는 초등학교 때 좋아하던 여자가 교회를 다닌다는 첩보를 입수를 하고 가장 친한 친구이자 중마고였던 친구가 자기네 교회를 가자고 네. 그렇게 저를 설득을 했었거든요. 몇 년 동안. 그 몇 년 동안의 설득을 단 하루 만에 저버리고 다른 교회로 여자를 보러 갔습니다. 그런 진지한 그 나름의 철학이시네요. 그렇죠. 연애 철학인 거죠. 네. 예. 한 여자를 위해서는. 그래서 어떻게 친한 됐어요? 친구도 버린다. 들어갔더니 더 좋은 여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누나와 사귀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또 안 다니고 또 저를 만나게 된 교회로 오신 그 계기는 또 이쪽에 또 여자가 있잖아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좀 많은 걸 느꼈었어요. 좀 마이크 조금 내려주세요. 얼굴이 작으셔서 마이크가 가리네요. 됐나요? 네네. 네. 교회에서 좀 많은 걸 느꼈었어요. 교회에서 사랑과 그런 뭐 관심이 모든 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제가 느꼈던 교회는 조금 그런 면에서는 약간의 저한테 좀 실망감을 많이 벌써부터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데요. 벌써 동요가 되네요. 감정 끌어올려야 되나요? 이거? 예. 분위기 참 안타까운 그런 제가 큰 경험을 한 몇 번 겪고 나니까 꼭 그것 때문에 불교를 간 건 아닌데 그러다가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지금은 뭐 노바다야끼라고 하면 그런가? 그렇게 그냥 단란주점 그냥
술만 마시고 그냥 노래만 그냥 부를 수 있는 그런 데였는데 우연찮게 그 불교 그 단체가 그 송년을 한다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송년회 하시는데 그냥 뭐 간단하게 뭐 그쪽 그 단체에 1년 정리를 하시면서 네. 입으로 그냥 간단하게 맥주와 노래를 하시면서 편하게 그렇게 또 송년을 하시더라고요. 순간 저한테는 정기적인 충격이었죠. 아니 종교 단체에서 그러네요. 저럴 수가 있나? 네. 술을 마시고 송년을 할 수가 있나? 네. 저한테는 전혀 그렇게 예, 좀 이상하겠는데. 연관성이 예, 없게. 그런데 왜 그쪽 그 단체는 불교 단체는 그냥 스님들이 그런 게 아니라 그 불교를 믿는 그 신자들이 모여서 네. 그 사회 활동이라든지 그런 운동을 하는 그런 단체였거든요. 예. 거기서 우연찮게 그쪽 단체를 알게 됐고 저가 대학교 1학년 때 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우연찮게도 인사동을 지나가는데 그쪽에 그 실장님을 또 우연찮게 만난 거예요. 예. 실장님께서 그쪽 단체에서 대학생회를 지금 만들려고 한다고 관심이 있으면은 한번 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뭐 종교적으로 간다기보다는 그냥 뭐 대학생 활동이라든지 그런 사회 활동을 생각을 하고 간 거였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불교를 믿게 됐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하면 교회에 대한 어떤 갖고 있던 종교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직접 들어가서 좀 실망을 느끼셨던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사랑, 그 교회하면 보통 저는 이제 사랑과 이제 뭐 배려와 네네. 그런 거로 알고 있었는데 예. 사랑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편애하는 사랑이었더라고요. 예, 그 사랑이 편애를 하다 보니까 질투심을 유발하게 하고 서로 간에 앙금이 또 생기고 예, 그런 거를 친구들하고도 한번 느꼈고 또 가장 또 더 크게 좀 느꼈던 건 전도사님한테 제가 한번 그런 감정을 느꼈었죠. 예. 종교라 하면은 뭐 다들 차이는 있잖아요. 뭐 능력 있는 사람도 있고 능력 없는 사람도 있고 예, 그렇죠. 예, 집안이 부유한 집안이 있는 반면 조금 힘든 집안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이제 조금 아직 신앙심이 약한 사람들이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런 사람들 다 보듬을 줄 알아야지 그게 그 고등학교 때는 진정한 전도사님의 모습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편애하시고 자기 그런 쪽 면에서 뭐 말 잘 듣는 사람만 챙기고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런 면이 있었죠. 그래서 제 고등학교 때 상당히 반항적이었거든요. 저는 그런 네, 꼴을 못 보거든요. 부리를 굉장히 못 찾는. 네, 그래서 전도사님하고 뭐 맞짱까지는 아닌데, 그건 아니지 않냐. 그렇게 한번 언쟁을 한 적이 몇 번 있었죠. 그때 저도 좀 그런 파였었는데 그 교회에서도 많이 나눠졌던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네, 그렇죠. 그리고 또 고등학교 때만 해도 교회라는 어떤 환상,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은 자애로울 것이다. 네. 인간적인 모습이 아닌 우리보다 한 단계 위에 올라 있는 분이실 거다. 거의 신적인 존재로서 네. 이제 받아들이잖아요. 네, 네. 하나님 바로 다음 밑에 있는 예, 신적인 그렇죠. 존재로. 연결해주는 네. 인간과 그런 거에 대한 실망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이호님하고 저하고 만나게 된 그 첫 만남을 하게 된 계기도 교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장애를 갖고 있으니까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 그날은 교회 친구들이 그냥 말없이 다 가버리더라고요. 저 집에까지 데려다 줬던 친구들도 네. 다 가버리고 마침 그날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다 가버렸는데 그 이혼형하고는 별로 친하지도 않았고 인사도 나눴었는지 기억도 없어요. 근데 선뜻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셨고 그런 거 있죠. 교회에서는 굉장히 잘해주는 거. 네. 그냥 뭐 어디가 불편하니 네. 어디가 뭐 아프지 않니 이런 정도였는데 저를 막대하셔가지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막대 먹은 남자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등하고 편하게 그냥 말도 바로 놓으셨던 것 같아요. 선배한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게 저한테는 그 전에 없었던 좀 그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네. 그래서 교회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차별하고 편견을 갖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편견이 오히려 없으셨던 것 같아요. 위원님이.
교회에서 갑자기 그냥 칭찬받으니까 이럴 때 법석 보면은 사람이 가벼워져서 안 돼요. 그냥 좀 진중하게. 오빠 벌써 가벼워지잖아요. 그러네요. 무게 있게 좀 야단을 쳐야겠어. 저도 교회 처음 갔을 때는 진짜 그 중마고 그 친구 교회를 이제 다시 간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쪽으로 갔는데 그쪽이 큰 교회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렇죠. 많은 그렇죠. 동기들이 있고 많은 선후배들이 관계가 있는데 솔직히 동기하고도 뭐 그냥 친한 친구만 친했고 선배하고도 뭐 친한 선배들하고만 친했지 워낙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또 한계가 있었는데 네. 그 와중에 이제 교회 아는 누나를 만나게 된 거고. 근데 사람이 사람을 그러니까 대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과 뭐 격식을 차리게 되면 그게 또 계속 쭉 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뭐 몸이 성해서 불편한 사람을 내가 뭐 도와준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몸도 별로 성치도 않으세요. 예, 술 먹으면 특히 다음날 고등학교 때 내려는 게 안 되는데 다 나오네요. 오늘 무릎팍도 사는 거네요. 다 나오네. 다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 그래요. 마신 건 마신 거고 뭐. 네. 예, 그래서 뭐 누나를 뵀을 때는 내가 일부러 뭐 인위적으로 해서 뭐 도와줘야겠다, 뭐 친하게 지내야겠다 그런 건 아니었으니까. 예, 네. 사람이 사람을 알아본다고 진짜 그쪽 전에 했던 선배들하고는 다르게 편했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먼저 기억은 안 나는데 먼저 말을 놓은 것 같고요. 네. 기억은 안 납니다. 하도 네. 버릇이 없다 보니까. 예. 그랬었네요. 예. 그때도 그 휠체어를 뒤에서 밀어준 게 아니라 한 손으로 옆으로 밀어줬었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눈을 보고 얘기를 하면서 가야지 뒤에서 밀어주면 제가 이렇게 뒤를 보게 되니까 네. 눈이 안 맞지 않냐. 네. 꼭 눈 맞을 필요는 없지만 저희가 또 제가 그랬나요? 네, 그런 제가 얘기를 상남자였네요. 네. 그때 좀 휠체어를 탔지만 네. 옆에서 보면서 가는 게 이게 맞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처음 했었거든요. 그렇죠. 저도 뒤통수에 대고 얘기하면 저는 뭡니까? 그렇죠. 예. 요즘 휠체어래 유모차도 예. 엄마를 그렇죠. 볼 수 있게끔 만들어졌잖아요. 컨택 아이를 하면서 네. 대화를 했을 때 사람이 좀 어려웠나? 컨택 아이. 눈에는 눈, 네. 이에는 이. 예. 눈에는 이. 예. 네. 예, 사람이 누군가 눈을 마주치고 봐야지 그 사람이 그 사람의 감정이 어떤지를 알잖아요. 그냥 뭐 그렇죠. 얘기하는 거는 내가 그냥 대본 가지고 그냥 있는 것밖에 안 되지. 그 그렇죠.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그래서 또 제가 운전을 좀 잘했나 봐요. 한 손으로도 그렇게 휠체어를 밀었던 거 봐서는 참 그때도 대단했던 것 같고. 예, 중간중간에 잘난 척도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한 살 차이였지만 고등학교 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좀 되게 신선한 그런 진보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진보적인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진보적이 된다 그런 거는 아니었고 그냥 고등학교 때 제가 그냥 일반 중학교에서 만드는 게 좋고 그러다 보니까 공고를 갔어요. 수도공고. 네네. 소정기 공학고등학교를 가서 이제 그때도 원래 고등학교 오면 저희 머리를 잘랐거든요. 머리 자르기가 싫어서 어떻게 하면 머리를 안 자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밴드부가 있더라고요. 밴드부 가면은 머리를 안 잘라도 된대요. 예, 그 선배들의 얘기에 속아서 결국은 자르긴 했지만 속아서 밴드부를 들어갔는데 제가 그때 음악도 좀 좋아했기 때문에 보니까는 플룻을 제가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네. 플룻을 하면서 뭐 공부생이 말 그대로 뭐 공구만 만지고 그런 그러니까 학교 생활이 아니라 음악적인 활동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찬양단을 했었고요. 네. 인생이 참 난해하시네요, 좀. 네, 찬양단을 이제 플룻으로 연주했었고 찬조 출연도 나가서 했었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그래서 나중에 저희 고등학교 선배들이 네. 밴드부에서도 이제 학생회 임원이 한 명이 나와야 된대요. 이유인즉슨 밴드부 애들이 사고를 치면은 커버를 해줄 학생부 임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우연찮게 그러니까 전기과 2등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밴드 부에서 제가 공부를 제일 잘해가지고 제가 등 떠밀려서 네. 예, 2학년이 학생회 회장을 하고 1학년이 학생회 부회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회장 일을 맡으면서 이제 그 학생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2학년 선배들이 3학년 진학하고 올라가고 제가 2학년 올라가고 그러면서 3학년들이 이제 이제 취업을 먼저 나가고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학생회 이제 제가 최고 대빵이었죠. 그렇게 되네요. 예, 그랬는데 서열이. 예. 그런데 학생 임원이면은 이제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네. 전 학생부 그 부장님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학교를 예. 가서 검정고시 출신이라서 학생부장님한테 제가 네. 대들었어요. 어. 예. 그리고 잘릴 뻔했었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저를 바라봤던 시선도 그렇고 사회에서 더 씌워놓은 뭐 장애인 뭐 또 학생은 이래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인간 본연의 모습, 네. 편견 없는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고 드러내면 그게 사회에서는 반항으로 비춰지는 그렇죠. 그런 삶을 사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고 제가 생각 자체가 4차원적이거나 그렇다고 뭐 없는 걸 막 내가 우겨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일례를 들면은 그냥 제가 1학년 때 그 학교 입학하기 전에 교복을 입는데요. 그래서 교복을 맞추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위아래를 맞추는데 제가 그때 조금 이제 반 사정이 조금 그래서 마침 위에 곤색 마이가 있어가지고 네. 그걸로 입어도 됩니까 했더니 학교에다 문의를 했더니 된대요. 그럼 이제 네. 아래 바지만 맞추면 되겠구나 해서 바지만 맞췄는데 갔더니 또 그렇게 하면 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위아래로 다 저기 지정한 그 교복집에 가서 맞춰라라고 하시더라고요. 좀 이상한데 라고 하는데 뭐 학교 방침이 그렇다고 하니까 우선 입학은 네. 해야겠고 그래서 예, 그걸 맞춰서 들어갔는데 제가 그렇게 해서 2학기 때 학생회 그 부회장 된 후에 또 학생회 그 부장님께서 그러더라고요. 이제 신발까지 맞추래 구두를. 구두를 왜 맞춥니까 했더니 학생의 그런 교복도 이제 다 통일감을 위해서 네. 그 전까지는 교복을 안 입었었거든요. 저희 선배들이 네. 저희가 첫해다 보니까는 선생님도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위아래가 다 맞으니까 그럼 아래 신발도 다 맞추면 좋겠다 네네. 하신 거죠. 근데 그 신발도 또 어딜 지정해 주시는데 신발 가격을 봤더니 학생들이 저희 그 학교 특성상 지방에서 못 살지만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올라와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 학생들이 돈이 없잖아요. 구두를 몇만 원씩 주고 사라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유를 대십시오. 왜 잘 신고 다니는 그 신발을 못 신게 하고 합니까? 그렇게 한번 제가 학생부 선생님한테만 조금 좀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네. 했더니 그때부터 선생님이 저를 상당히 찍혔군요.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좋게 찍혔군요. 네, 아니 좋게 찍혔다기보다는 사랑해 주시던가요, 많이? 마음에 앙금을 품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많이 예. 아끼는. 네, 예, 상당히 아껴주시더라고요. 이 바른 얘기 한번 했다고. 예, 그때부터 좀 그랬죠. 교복 맞추는 가게와 모종의 무슨 계약이 있었던지. 그렇죠. 그런 그거는 것과 제가 파헤쳐 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추론해 것과 보면은 네. 또 그 획일화되어야 좀 사람들이 학생이다라는 것 때문에 말도 잘 듣게 되고 일률적인 교육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 네. 교복의 의미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사복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네. 차라리 지금 교복을 입는 게 더 경제적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의미도 있는데 네, 그렇죠. 그때는 이제 다시 그러니까 교복 자율화가 됐다가 교복이 다시 이제 교복을 입히면서 이제 복장의 통일함 그다음에 학교를 또 자기가 또 우리 학교의 교복이다라는 걸 또 그렇죠. 금방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통제의 편의성도 있었겠죠. 관리의 편의성. 예. 그런 게 맞죠. 의미가 교복이. 그렇죠. 그래서 술집도 한 번 못 들어. 그만. 교복 예. 입고 사복 입고 갈아입고 들어가야 되는 불편함이 정말 사랑 많이 있었는데, 받으셨을 것 같네요. 조금요. 종희님이 네. 졸업할 때까지 사랑 많이 받으셨을 것 같다고 해주셨네요. 네. 그래서 많이 받았죠. 저는. 조금은 남다른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는 좀 용납되지 않는 그런 풍조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이 사람 저 사람 깊이 있게 얘기해 보면 다르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뭐 교복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걸 꼭 해야 되냐라는 의문을 갖고 있음에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면 나만 왕따 되고 도태되고
찍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용감하게 못하는 것들인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무모하게 용감했나요? 무식했던 건가요? 돌이켜보면 노래 한 곡 듣고 아까 그 우리 청취자분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 있어서 한 곡 듣고 저와의 그 있었던 좀 에피소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자의